Midas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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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ch. 안녕하세요, MC 제프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그 이방저방에 올라와 있는 그 방 정보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편에서는 그 방 정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방 저방을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은, 랜덤으로 지역을 딱 정해서 쭉 훑어보시면은 이게 방 사진, 그러니까 방이 똑같은 방들이 막 여러 가지로 중복돼서 올라와 있을 거예요. 막 두세 개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의 역삼동이다 라고 하면은, 강남 역삼동을 쭉 훑어보시면은 방금 전에 이 방 본 것 같은데 쭉 내리다 보니까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내리다 보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복되는 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한 개의 그 방을 여러 중개사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방 정보가 여러 개 올라와 있는 거는 이상한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방들, 만약에 그런 이제 중복되는 방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방 정보들을 유심히 이제 그 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당연히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당연히 월세하고 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실 건데, 관리비를 약간 그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그 임대료를 내는 거는 월세하고 관리비 같이 내는 거기 때문에 월세만 볼 게 아니라 관리비도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이제 월세와 관리비를 이제 장난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냐면은 똑같은 방입니다. 똑같은 방에 예를 들어서 월세 50에 관리비 10만원짜리 방이에요. 근데 중개사 A는 이 방을 월세 50에 관리비 10만원이라고 그대로 올려놨는데, 중개사 B는 이걸 어떻게 올리냐면은 월세 45만원에 관리비 15만원으로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월세로 검색을 하시기 때문에 그 50만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만원 이하로 검색을 하면은 50만원으로 올렸던 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이지만 이 방 월세를 장난치신 분들 방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방을 보고 이제 부동산을 찾아가면은 나중에 다 얘기를 해요. 어차피 당신이 뭐 45만원에 15만원을 내든 50만원에 10만원을 내든 어차피 60만원 내는 거다. 다 똑같은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장난을 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분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일까요? 그런 분들은 단순히 그런 이제 광고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을, 중개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뭔가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신 분들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방 정보도 잘 비교해보고, 그런 식으로 관리비로 장난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무조건 걸으셔야 됩니다. 또 이제 이 방 저 방에 보시면은 그 방 개수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보면은 원룸, 뭐 그다음에 뭐 투룸, 뭐 쓰리룸, 뭐 복층, 그다음에 뭐 분리형 원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분리형 원룸은 이제 뭐 전문 용어까지 이 바닥 용어로 1.5룸이라고 합니다. 분리형 원룸이 뭐냐면은 방이 하나가 있고 거실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과 거실이 독립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하나씩 있는 거를 이제 분리형 원룸이라고 합니다. 자, 뭐 분리형 원룸은 그렇고, 원룸은 뭐 다들 아시죠? 원룸은 그냥 방 하나 있는 거. 문 열면은 그냥 방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룸은 문 열면은 아마 거실 공간이 작게나마 하나 있을 거고, 방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원룸, 투룸, 쓰리 이런 거는 뭐 구분하기 쉬워요. 그다음에 복층은 말 그대로 방에 들어갔을 때 계단을, 그 방 내부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은 그 상단에 뭔가 침실 같은 구조물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다 뭐 여러분들도 그냥 딱 보면 구분 다 가능하실 건데, 이 분리형 원룸이 가장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중개사들 어떤 장난을 치시냐면은 진짜 원룸이에요. 그냥. 근데 원룸인데 상당히 좀 사이즈가 큰 원룸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큰 원룸인데, 이거를 뭐 간이 파티션 같은 걸로 살짝 나눠놓은 거예요. 이 방의 구조물이 뭔가 뭐 세입자든지 아니면 집주인이든지 뭐 간이 파티션 같은 거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 놓고서 원룸인데도 불구하고 광고는 뭐 분리형 원룸이라든지 투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게 첫 번째 사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분리형 원룸으로 장난을 치는 겁니다. 분리형 원룸의 그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은 완벽하게 방과 거실이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 거실과 방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개사들이 무슨 장난을 치냐면은 이거를 투룸이라고 올립니다. 그러니까 룸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의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은 이 방도 방도 룸이고 거실도 룸 맞아요. 맞긴 맞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불량 원룸은 거실 하나, 거실 공간 하나, 그 다음에 침실 공간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투룸이라고 올려요. 이거 다 사기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제 불량 원룸들하고 섞여 있는데 그 오피스텔 쭉 보시다가 분명히 이 오피스텔은 다 불량 원룸으로 중개사에 다 올려놨는데 누군가가 투룸으로 올려놨어요. 근데 투룸을 딱 클릭해서 봤더니 불량 원룸을 올린 그 사진하고 방사진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검색에서 투룸을 검색할 때 자기 방이 나오도록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무조건 거르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로 중개사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줄이고 관리비를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불량 원룸을 투룸이라고 올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장난을 많이 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방에 딸린 이제 옵션들 같은 게 있어요. 뭐 주차가 가능한지, 그리고 뭐 관리비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무슨 개를 키울 수 없다든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때 이런 걸로 막 크게 장난을 치진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월세랑 그 방 형태, 이 두 가지로 장난을 많이 친다는 겁니다. 또 그 방 정보를 올린 이제 중개사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중개사 또 정보를 그 이방저방이든 어디든 간에 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중개사 정보를 확인해보면은 거기에다 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중개사이든 뭐 중개보조원이든 뭐 대표 중개사이든 어쨌든 간에 다 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뭐가 다르냐? 이거 뭐 전편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실명이 나오잖아요. 그 실명을 검색해 볼 수가 있어요. 어디다 검색하느냐? 그냥 뭐 아무 포털 사이트에다가 부동산 중개업 조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사이트가 하나 나올 겁니다. 중개사들하고 중개보조원들은 무조건 해당 관할 관청에 이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명이. 그리고 중개사무소의 지금 현재 상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업 하시다가 뭔가 뭐 규정을 위반해서 무슨 영업정지를 먹은 그런 그 중개사무소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상태가 있을 건데 뭐 폐업인 상태도 있을 거고 휴업인 상태도 있을 거고 그런 상태까지도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부동산 중개업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는데 뭐 이름이 안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상태가 무슨 영업 정지 상태라든지 뭐 휴업인 상태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그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사무소들은 다 거르셔야 됩니다. D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Z방의 경우에는 제가 재직했었을 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이제 공인중개사들하고 중개보조원들 같은 경우는 다 저희가 직접 본사에서 등록을 해줬어요. 등록을 여기서 등록이라고 하면은 뭐 해당 관청에 등록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Z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아이디를 발급해주는 그 작업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면은 그 부동산 중개업 조회 화면에 저희가 들어가서 직접 대조를 해본 다음에 이 중개업 조회 화면에서 검색이 되는 분들만 저희가 직접 등록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맨 처음에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뒤로 이 중개사든 이 중개보조원이든 자격을 잃은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무소에서 빠져나온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사실상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매번 계속 조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 등록할 때만 조회를 하고 가입할 때만 조회를 하고 나중에는 그 조회를 막 꾸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어쨌든 낚이면 여러분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중개업 조회라는 사이트와 상당히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모바일로도 다 접속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처럼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회하는 거를 만약에 방 구한다라고 하시면은 조회하는 거를 상당히 뭐 습관화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 월세로 장난치는 거, 그 다음에 방 형태로 장난치는 거, 그 다음에 이 중개 보존, 이 중개사들이 실제로 지금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 요거 세 가지만 걸으셔도 상당수 그 장난을 치는 그 중개사들은 전부 다 대부분 걸을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셔도 방 정보를 확인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정리 들어갑니다. 방을 낚으려다 본인이 낚이지 않으려면 부동산 중개업 조회 사이트 검색을 반드시 해보자. 끝.